소인수 분해의 활용.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제곱인수입니다. 무엇이 제곱인수일까요? 무엇이 제곱인수인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어떤 수가 있고요. 요 어떤 수를요, 제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곱을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올 텐데요. 요렇게 제곱을 해가지고 나온 요 수를 바로 제곱인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실제로 간단히 한번 제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을 제곱을 하면은 얼마? 그렇지. 10 곱하기 10을 하니까 요렇게 100이 되는데요. 우리는요,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수를 볼 때 수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수의 구조까지 볼 수 있었죠. 즉, 여기에는 요 10이라는 것은요, 2 하나, 5 하나 곱한 거라서 10을 제곱한다 라는 것은요, 이거를 제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 앞에서 이렇게 괄호하고 제곱을 할 때는 이 제곱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각의 제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의 제곱에다가 그렇지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요 100이라는 수를요,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요, 요 100은요, 10 곱하기 10이 되고요. 10은요, 2, 5, 10 요렇게 되니까 바로 100이라는 수는 어떻게 되냐면 2 두 번에다가 그렇지 5 두 번 요렇게 되는 거지요. 즉, 얘를 제곱한다라는 것은요, 얘를 소인수 분해한 얘를 제곱한 것과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번에는요, 10 말고 하나 작은 9를 제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사실 요 9라는 수는요, 3, 3의 9 해서 요 수 자체가 이미 제곱인수입니다. 요러한 제곱인수도 제곱을 할 수 있고요. 9를 제곱하니까 요렇게 81, 요렇게 됐죠? 자, 그렇다면은 다시 소인수 분해를 해서 요 수의 구조를 가지고서 살펴본다면 9는요, 3의 제곱이었고요. 이거를 제곱한다. 그런데요, 요렇게 지수 옆에 지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지수끼리 곱하는 거였죠. 그래서 3의 4제곱 요렇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요 81을요, 소인수 분해하면은 바로 짜잔 요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냐면 제곱인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곱인수는 뭐다? 말 그대로 제곱을 해가지고 나온, 그렇지, 얘네들 제곱을 해서 나온 얘네들이 바로 제곱인수인데요. 자, 얘네들은요, 바로 얘를 제곱해가지고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 100은요, 요렇게 됐고요. 그리고요, 9는 바로 3의 제곱이었죠. 얘를 제곱해서 나온 얘는 바로 3의 4제곱, 요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 뭐? 바로 요 제곱인수. 여기가 바로 제곱인수인데요. 얘네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살펴봅시다. 뭔가 특징이 보이나요? 바로 여기에서 보면은요,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한 얘네들. 그래요. 바로 지수 부분. 지수 부분이 뭐다? 짝수다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제곱인수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지수가 모두 다 짝수다. 그렇지. 제곱을 했으니까 요런 거 2번 곱했으니까 그렇지. 지수가 다 짝수가 되겠지요. 제곱인수는요, 소인수 분해했을 때 모든 지수가 짝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36이 있는데요. 36 하면은 그치 6, 6에 36 해서 얘는 이미 제곱인 수예요. 자, 6을 제곱한 제곱인 수인데요. 요 6이라는 수는요. 맞아요. 2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으니까 요거를 제곱했다. 요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괄호하고 요렇게 제곱 지수가 있으니까 요 지수는요. 각각에다가 요렇게 하면서 요렇게 쓸 수 있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바로 제곱인 수는 어떻다? 지수가 다 짝수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지금 여기 144가 있는데요. 실제로 요거는요. 계산기 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얘는 12의 제곱입니다. 12의 제곱, 즉 제곱을 해서 나온 제곱인 수인데요. 요 12라는 것은요. 네, 맞아요. 4, 3, 12 요렇게 되고요. 이거를 제곱한 거다. 그리고요, 요렇게 괄호하고 제곱을 하면 어떻다? 그렇지. 요 지수를 요렇게 각각에다가 한 2의 4제곱에 3의 제곱 요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 지수보다 짝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네, 바로 제곱인 수는 어떻구나. 그렇지. 요렇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다 무엇이 된다? 짝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곱인수의 특징 확실히 아셨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60이 있습니다. 요 60은요, 제곱인수일까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는요, 지금 지수가 짝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60은 뭐다? 제곱인수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어때요? 와, 제곱인수인지 아닌지는요, 구분하기가 엄청 간단하네요. 무엇을 하면 되겠다?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216이 있습니다. 얘가 제곱인수일까 아닐까 어떻게 판단을 하자?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를 보면은 돼요. 지수가 홀수예요. 이러면은 뭐다? 제곱인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제곱인수는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모든 지수가 다 짝수면 그러면 그 수는 제곱인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곱인수 부분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함께 살펴볼게요. 자, 지금 여기를 보면은요, 지수가 짝수라서 얘는요, 제곱인수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제곱인수인데 도대체 어떤 수의 제곱인 걸까? 이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수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얘를 뭐라고요? 제곱을 해가지고서 얘가 됐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제곱해야지 얘가 될까? 요거를 생각을 하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제곱하기 전의 모양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 무언가를 제곱을 해가지고서 2의 4제곱이 된 거니까요. 일단은 2의 4제곱을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요, 쓰고 나니까 그렇지. 얘는요, 2가 둘. 아하, 2의 제곱을 그렇지. 요렇게 2번 곱하면 2의 4제곱이 되겠구나. 즉, 요 2의 4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요거 2의 제곱을 하면은 2의 4제곱이 된다라는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무엇을 제곱해서 3의 6제곱이 됐을까? 자, 그래서 요 3의 6제곱을 요렇게 써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얘는요, 도대체 무엇을 2번 곱해야지 요렇게 될까? 그렇지. 여기 지금 3의 세제곱 요렇게 생각을 해서 3의 세제곱을 2번 곱하면 3의 6제곱이 되겠죠. 아하! 즉 3의 6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3의 세제곱을 제곱하면은 얘가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제곱해가지고서 요렇게 됐을까? 얘가 됐을까? 네, 바로 여기에 있는 2의 제곱, 3의 세제곱을 제곱해서 얘가 되었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문제의 정답은요. 요렇게 쓰면은 되고요. 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요렇게 어떤 제곱인수를 주면서 얘는 도대체 무엇을 제곱해서 얘가 됐을까? 그렇지. 제곱을 해서 2의 4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제곱이 필요하고요. 제곱을 해서 이렇게 6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의 절반인 그렇지. 3제곱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잘 봐주시고요. 요거 말고 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바로 어떤 문제냐면요. 얘를 제곱인수로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건데요. 일단 얘를 보면은요. 아이코, 요놈. 여기가요. 지금 지수가 짝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제곱인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얘가 제곱인수가 될까라는 건데요. 자, 일단은요. 얘를요. 그냥 그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우리는요. 제곱인수로 만들 거예요. 제곱인수로. 제곱인수로 만들려면은요. 맞아요. 무언가를 2번 곱해가지고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는 이미 2가 4개라서 그렇지. 2의 제곱을 얘를 2번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어때요? 5를 2번 곱하면 얘가 됩니다. 즉 여기 부분은 다 짝수인데 문제는 바로 여기 혼자 남은 5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네, 얘가 문제니까 여기 부분을 처리를 하자. 어떻게? 5를 한 번 더 곱해주자라는 거예요. 5를 곱하면 그렇지. 여기가 5의 4제곱이 되면서 지수가 짝수가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요. 얘가 문제였으니까 얘를 없애주자라는 겁니다. 없애는 방법은요. 나눠주면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요 나누기는요. 곱셈으로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나누기를요. 곱셈으로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더라? 그렇지. 얘를요. 곱하기로 쓰면서 얘는 그치. 분모 분자를 거꾸로. 얘는요. 1분의 1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요렇게 5분의 1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어떻게 썼더라? 그대로 썼어요. 즉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면은 5를 몇 번? 한 번, 2번, 3번 요렇게 곱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5분의하고 여기에 있는 곱하기 5하고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5의 제곱! 지수가 짝수가 됐다. 즉, 네, 바로 제곱인수로 만드는 방법은요. 지수를 다 짝수로 되도록 하면 되니까 짝수가 되도록 곱하거나 짝수가 되도록 요렇게 나누면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를 제곱인수로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 되겠다? 5를 곱하거나 5로 나누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요렇게 물어볼 수 있는 친구라면은 아주 똑똑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사실은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5를 하나 곱하면서 여기 5의 지수를 짝수로 만들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요. 네, 2의 제곱을 또 곱해도 어때요? 그렇지. 여기 이미 2 지수 짝수, 여기도 2 지수 짝수 되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되겠다. 3의 제곱, 요런 거를 또 곱해도 여전히 얘는 뭐가 된다? 네, 지수가 다 짝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답이 여러 개가 되겠구나.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꼭 필요한 5 하나만 곱하는 방법이 되고요. 나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짝수가 되기만 하면은 제곱인수가 되기 때문에 5로만 나누는 거 말고 그렇지 아까와 마찬가지로 뭐 2의 제곱 요러한 수로 같이 나눠도 여기 2개 없어지면서 여전히 지수는 다 짝수가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복잡한 이런 거 다 떠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문제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곱해야 하는 가장 작은 수를 찾으세요. 또는 두 번째로 작은 수를 찾으세요. 이러한 식으로 문제가 응용이 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요 원리를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 내용 기억하면서 밑에 있는 개념 익히기 문제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개념 익히기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괄호하고 요렇게 제곱이 있으면 요 제곱은요. 괄호 속 안에 있는 각에 다 제곱을 해주는 거였죠. 따라서 여기에도 제곱이 되니까 요렇게, 여기에도 제곱이 되니까 요렇게, 여기에도 제곱이 되니까 요렇게 빈칸을 채우면 되고요. 남은 2번, 3번 문제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그 다음 개념 익히기 두 번째, 다음 식을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쓰세요 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여기 괄호가 있고 여기에 제곱이 있습니다. 아하, 무언가를 제곱했다. 무언가를 제곱했더니 세모가 어머 몇 개? 4개. 세모 4번을 곱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지. 여기에 요렇게 생긴 세모 2번을 요렇게 생긴 세모 곱하기 세모를 2번 곱해야지 요러한 거 1번, 2번 요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빈칸 요렇게 쓰면 되고요. 또는 세모 2번 곱하는 거니까 요렇게 괄호를 채워도 되겠습니다. 2번, 3번 문제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